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할 만큼 건강에 유익한 과일인데요.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과일로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여러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되어 온 과일입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부터 사과의 약효가 기록된 문헌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과를 섭취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 한 개가 치매 예방부터 암 예방까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사과의 다양한 건강 효능과 더불어 사과와 찰떡궁합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을이 되면 사과가 제철을 맞아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을은 뜨거운 여름에서 서늘한 계절로 넘어가는 시기, 즉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도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가을의 건조한 기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는 이러한 계절 변화에 적응하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사과의 주요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24주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사과에서 추출한 물질을 먹이고 다른 그룹에게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과 추출물을 먹지 않은 그룹의 81%에서 유방암의 일종인 선암이 발생한 반면, 사과 추출물을 섭취한 쥐에서는 선암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인 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지방산을 증가시키며 폴리페놀 성분은 장내에서 항암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포함된 가용성 섬유질이 혈관벽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과를 섭취하면 플라크 축적에 의한 동맥의 혈류 제한을 예방하고 죽상동맥 경화증 및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52% 감소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서는 9,208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28년 동안 조사한 결과 사과를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과가 뇌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대학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사과에 다량 함유된 칼륨이 주요 원인으로 칼륨이 나트륨 식염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짜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의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이처럼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섭취하면 변비나 설사 같은 위장장애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사과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딱 좋은 과일이죠. 또한 사과에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줍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그리고 담배 연기로부터 우리의 호흡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가 약한 사람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위액이 많이 나와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가 부담스러워져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낸 후 작은 2조각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각각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사과를 섭취하면 장 활동이 활발해져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당근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각 성분들이 서로 보완되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칼륨과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당근도 칼륨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당근은 함께 먹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식품은 소화 건강에 뛰어난 효능을 제공합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하여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이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특히 양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강화되어 장 건강이 더욱 개선됩니다. 또한 사과와 양배추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염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양배추 역시 비타민C와 K가 풍부하며 항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나 염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도 이 두 식품은 매우 유용합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모두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특히 양배추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면서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줍니다.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사과와 양배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두 식품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피부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양배추는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체중 관리, 심장 건강, 그리고 피부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식품입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A로 변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에 뛰어납니다. 또한 고구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고구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에서 가스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생성하고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마를 먹을 때 소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줄여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장에서의 가스 발생을 억제해 소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비타민C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항산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각 식품이 지닌 개별적인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식품을 일상적인 식단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생으로 함께 먹거나 고구마와 사과를 활용한 요리를 통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첫 번째 유제품입니다. 치즈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소화 과정에서 특정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사과와 함께 먹으면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다량의 식이섬유와 산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섭취되면 유제품 속 단백질이 사과의 산과 반응하여 위장에서 고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화된 덩어리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불량이나 복통, 심지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역시 사과와 함께 먹을 경우 유사한 소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일반적으로 소화를 돕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의 소화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과를 먹은 후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을 확보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과와 유제품은 따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소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 두 번째 콩입니다. 사과와 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콩 모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들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심지어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섬유질이 많은 식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절한 섭취는 배변 규칙성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 위장병학 저널에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섬유질 섭취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고섬유질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섬유질 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복부 불편감이나 가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과와 콩을 함께 다량 섭취할 경우 두 식품의 높은 섬유질 함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에서 물과 결합해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해 소화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콩은 불용성 섬유질과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섬유질 섭취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콩과 같은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을 섭취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로 인한 소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와 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섬유질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세 번째, 감귤류 과일입니다. 사과와 감귤은 각각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 소화 불편과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감귤은 둘 다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이 두 과일을 함께 섭취할 때 과도한 산성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감귤과 사과는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서 쉽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두 과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과다 섭취로 인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타민C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면역력 저하나 피로감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감귤은 개별적으로 섭취할 때는 매우 건강한 과일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편 및 영양소 흡수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일을 섭취할 때는 가능한 1시간을 두고 먹는 것이 좋으며 만약 위장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과 올바른 사과 보관법입니다. 사과 껍질에 끈적끈적한 물질, 농약일까요? 사과 껍질에서 가끔 느껴지는 끈적끈적한 물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을 농약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끈적한 물질은 사과가 익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농약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먹기 전에 반드시 잘 세척해야 합니다. 물에 2분 정도 담근 후 깨끗한 물에 잘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에 비타민C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약 때문에 껍질을 깎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지 부위와 아래 부위를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내면 농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사과는 온도차가 크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다른 과일과 함께 저장하면 안 됩니다.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성분이 다른 과일을 쉽게 시들거나 상하게 하는 등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따로 비닐봉지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지는 푸른색이 돌며 싱싱해야 하고 붉은기가 전체적으로 감도는 것으로 가볍게 두들겼을 때 탱탱한 소리가 나는 것은 육질이 단단하고 수확 후 양수분의 소모가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는 맛이 좋고 저장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첫째, 꼭지 상태 확인. 사과의 꼭지가 푸른색을 띠고 물기가 있다면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사과입니다. 반면 꼭지가 시들고 가늘며 잘 부러진다면 오래된 사과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색깔과 향기. 사과의 숙도는 색깔과 향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지 반대쪽인 채와 부분이 다목록색으로 녹색이 빠진 것을 고르세요. 사과의 전체 색깔이 고르고 밝으면 잘 익은 것입니다. 미숙한 사과는 푸른기가 많이 들어있고 과숙된 사과는 어두운 색에 광택이 없습니다. 향기가 은은한 사과가 맛있습니다. 셋째, 표면 상태 확인. 과숙된 사과는 표면에 끈적한 왁스질이 나타납니다. 표면에 기름기가 있거나 오염된 듯한 사과는 과육이 분질화되어 맛이 떨어지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꿀 사과 확인. 잘 익은 후지 사과는 껍질이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과 내부에 꿀이 고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과를 고르면 더욱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일입니다. 사과를 통해 고혈압, 심장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가을철 제철 과일인 사과를 자주 섭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